3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강의였다면 제가 한번 답변을 만들 시간을 드리고 한번 시간도 재보고 피드백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좀 뵙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샘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답변을 많이 들었던 것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시에서는 면접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도구들로 또 준비할 부분은 어떤 거고 트렌디한 건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찍어서 하는 면접에 조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2차 시 때 영상 면접 저희 요번 박람회 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제가 시연 영상을 2차 시로 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마음 급한 분들 그냥 일단 나는 말 잘하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녹화를 해서 올리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답변 내용이 좀 좋아야 그래도 보는 사람이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만 면접 보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면접을 진행을 하면은요. 중간 과정은 저는 통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면접을 붙어야 합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서류 전형, 서류 냈으면 일자리 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적성 검사 이것도 한다고 해서 최종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박람회에서도요. 영상 면접을 보고 괜찮으면은 회사로 와라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한 번 더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통과를 하셔야 이제 채용 검증을 하고 최종 합격을 하는 이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내가 아직 서류도 안 붙었는데 에이 무슨 면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접 연습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쓰는데 중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 이력서를 쓰고 합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 면접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는 막 몇 달씩 준비하면서 이 면접은 한 일주일도 준비 못하고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좀 취업을 하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면접도 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면접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요. 가장 연습을 잘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면접까지 가서 그냥 떨어졌으면 면접 못 본 거지. 뭐 앞에 뭐 서류나 인적성이나 뭐 옆에 잘생긴 애가 있어서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해보고 좀 외워본다고 하면은 연습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뒤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뻔히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라던가 우리 지원자 오시는데 불편함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의뢰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 왔으니까 지원 동기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직무 관련 경험 물어볼 것이고요. 자, 이렇게 흔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답변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으로 연습을 해서 외워둔 상태에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진짜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거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뭐 별도로 내 경험을 정리해 둔 것에서 얘기할 거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면접 연습을 할 때 내가 써놓은 자소서를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면접 연습할 때 가장 안 좋은 게요. 눈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눈으로 연습하는 사람들.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정말 준비 잘하는 사람은요. 외워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접에 가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는 게 뭐죠? 자기소개죠. 1분 자기소개 어떻게 만드는가를 오늘 좀 여기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할 때 컨텐츠형이 있고요. 역량, 홍보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통 컨텐츠형은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사계절의 매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저는 스포츠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가지고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뭐 김미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형들이 있어요. 자, 이거가 있고 역량 홍보형은요. 흔히 뭐 공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역량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마지막으로 어떤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 이렇게 역량 홍보용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뭐 스피치라던가 뭐 아나운서 이쪽 출신에서 오신 분들이 면접 강의를 하실 때 좀 콘텐츠용으로 하라고 이렇게 좀 밀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딱 봤을 때요, 컨텐츠형을 갖고 오든 역량 홍보형을 갖고 오든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준비를 잘해온 것으로 보지 말을 센스 있게 막 만들어 온 거를 다 듣진 않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첫인상을 잘 보여줘야 면접이 쉽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죠? 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만드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1분 자기소개는요,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좋은데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을 키세요. 탁탁탁탁 키세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 10. 예, 글씨 크기 10. 그 다음에 7줄 정도. 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한 7줄이죠. 이게 글씨 크기 10으로 딱 A4 한 장 제가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자, 총 글자 수로 하면 315자입니다. 315자를요, 공백을 포함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기업의 인재 신현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7줄 정도 딱 쓰세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시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보고. 근데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말하거나 평소 말하는 것보다 면접 볼 때는 어때요? 말이 안 빨라요. 느려요. 어떻게 말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면 안 들려요. 어른들. 그냥 뭐 이렇게 뭐죠? BTS 음악 틀은데 가사는 안 들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말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때 천천히 말하듯이요. 그래서 스탑워치 시간을 탁탁탁탁 재보세요. 시간을 재보면은요, 한 38초에서 42초 정도. 요 정도에 이렇게 딱 읽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스피드가 아주 적절한 그 질문, 이 답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 가가지고 했을 때 딱 42초에 끝날까요? 그 정도 연기력이 끝내주시는 분들 잘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요, 약간 느려지고, 생각 안 나고 그러면서 조금 버벅버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얼추 한 50초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분량으로 1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일단 다른 거 말고 315자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외워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려고 자꾸 똑같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면접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변을 막 하다가 갑자기 면접관님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뭐 또 해? 왜? 이렇게 아주 극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 면접 볼 때 내가 말하다가 틀렸어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창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그 연습을 위해서는요, 너무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연습보다는 얼추 외워서 현장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을 좀 갖고 와 봤거든요.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컨텐츠형입니다. 한 4개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품업계 강자 경산기업, 제가 그냥 경산기업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홍길동의 입사로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글로벌 기업 역량과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경산기업은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고, 영업 직무는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진실된 의사소통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튼튼히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입사 후 경산기업의 기업 문화에 빠르게 흡수되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끈을 누구보다 튼튼히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요게 딱 제가 얘기 드린
그 7줄에 딱 해당되는 분량만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들으셨을 때 분량 괜찮네 라고 하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컨설팅을 할 때 이 면접 이 준비하는 분들 제가 돈을 받고 도와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이거는 영양 홍보용인데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공대 스타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지원자 신현종입니다. 저는 경산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꾸준함, 시간관리 능력, 그리고 도전정신 이 세 가지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한번 목표로 한 계획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꾸준하게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년간 학업과 병행하면서 시간 관리의 중요함을 배웠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도전을 통해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경산기업의 2021년 새로운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게요. 이게 제가 쓴 거예요. 네,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그냥 다짜고짜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세 가지를 먼저 깔아두시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셋째, 둘째,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너무 딱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주시는 걸 저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일단 내가 면접에서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 자기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한번 소개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집중해서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 한 거를 모르고 타이밍을 놓쳐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컨텐츠형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사계절의 매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겨울의 냉철한 판단력, 뭐 봄의 따스함, 뭐 밝은 성격으로 모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입사 후 최고 성과를 올려서 경산기업에 가을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죠? 자, 이러니까 이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은 경험을 깔아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많이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경험은 뒤에 어마어마하게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시작하자마자 막 주구장창 늘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자소서에 써 있어요. 자소서, 자, 말하는 걸 듣는 게 빨라요? 눈이 빨라요? 눈이 몇십 배 빠릅니다.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말로 막 하고 있으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되게 지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본인의 경험을 넣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말로써 나를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경력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해야겠다. 특히 이렇게 뭐 꼭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성과를 얘기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요 일단 면접관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기준점도 모르는데 성과를 그냥 뭐 몇 퍼센트 올렸다, 나는 어떻게 이걸 끌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의 경력을 충분히 넣어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위에 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로써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소개를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현장에서는요, 자기소개 안 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올 때 우리 지원자 뭐 오래 기다리셨는데 불편 없으셨어요? 라던가 지원자 뭐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떤 과정으로 여기 오셨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부드러운 질문으로 그냥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지원자,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군요. 이게 자기소개를 안 시킬 때 탁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네, 끝. 자, 면접에서는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아, 네 하면서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군대식으로 면접관님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너무 딱딱하죠. 자, 제가 한 기업에 면접관으로 갔을 때 한번 들었던 아주 베스트 답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딱 들어오는데 제가 자, 우리 지원자 아침 일찍 오셨는데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저 아침에 오늘 곰탕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웬 곰탕?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 다른 회사에 면접을 갔을 때 곰탕을 먹고 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꼭 여기 붙기 위해서 일부러 먹고 왔습니다. 면접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딱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죠. 네, 이렇게 그냥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랑 자기가 전에 먹었던 음식으로 붙은 적이 있어서 오늘 여기 꼭 붙으려고 한번 일부러 먹고 왔다. 말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준비해 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접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 전적 혹시 오시는데 불편 없었나요? 이러면 없었는데요. 이거 아니죠. 보통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이게 자, 속뜻을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의 속뜻은요. 오늘 많이 긴장되세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예, 사실 오늘 면접날이라서 아침에 좀 일찍 깼고 좀 준비를 해갖고 오느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오던 길도 아니라서 약간 낯설긴 했는데 이곳에 합격한다 그러면 뭐 매일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회사 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면접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그냥 퉁 들어와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답변을 정성껏 해라. 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충분하게 대답을 하자.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면접장까지 오기까지 우리 지원자 또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긴장을 한 나머지 하면서 본인의 심리 상태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스피치 질문이 있습니다. 스피치 질문은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해 갈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면접자가 준비해온 답변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원 동기는 지원 동기 무엇입니까? 어때요?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 동기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답변의 기대치가 어때요? 높아요. 아주 높아요. 왜? 우리 회사 지원 동기인데다가 당연히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지원자가 준비를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직무를 위해 준비해 온 곳이 혹시 있나요? 자, 상사와 마찰이 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전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자, 이거는 예상 가능하죠. 자, 이거 외에도 많은데 그냥 제가 일단 네 가지만 한번 갖고 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좀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답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얼만큼? 1분 7줄 42초 까먹지 마세요. 예, 이건 제가 수년간 컨설팅을 해오면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요.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솔직히 아니고요. 다른 경쟁사들도 있는데 왜 여기냐? 에요. 예,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를 위해 준비해 온 곳이 있냐? 이거는요.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자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역량을 위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와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해가지고 자꾸 선배들이 뭐라고 하고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자꾸 마찰이 있으면 우리 지원자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서 뭐 일단은 상사들이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 일단은 뭐 듣고 있고 예 하다가 사석에서 이렇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따져 묻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거의 90%거든요. 이거 그냥 100% 떨어집니다. 왜? 그냥 계급장 띄고 싸우자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예,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충분히 잘 못하고 있거나 선배님들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밸런스를 못 맞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원하는 답변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답변을 그냥 나중에 사석에서 물어보겠다? 이거는 좋은 답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잘못 떠돌아다니는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 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받아들여 갖고 내 걸로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거 아니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차 시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냥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 지원자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거 했다고 여기 적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 거기에서 맡았던 역할이 뭐예요? 자, 이런 거는 옆 사람한테 하는 질문 아니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미리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질문들인데 면접관들은 일단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면접관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선발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막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답변하기보다는 면접관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였느냐,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이러한 게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시고 나의 경험 정리를 좀 잘 해두신 분이라면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질문들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건 면접관들 제가 교육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보세요. 공동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분위기를 망치거나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 결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런 거 뭐예요? 대인관계 유형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의 의사소통 스킬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딱 보시면은요, 저렇게 질문하는구나. 자, 답변 어때요? 만들어 두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의사소통 스킬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조직의 결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자, 입사 후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원자가 가진 강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이건 뭐죠?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경험이나 이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를 한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 우리 지원자 지금 이 영업 직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번이 아까 제가 샘플로 알려드린 그 질문이죠. 자꾸 위에 상사와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계급장 떼고 까겠다. 안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내가 부족함을 인지해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5번 같은 경우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한 10,000시간 정도 한번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생각하는 편이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기 개발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회사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자가 되겠다는 거를 어필을 하시는 걸로 좀 이해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뭐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할 수 없는데 자 8번 볼게요. 8번. 8번 같은 경우는요. 자 8번은 속으시면 안 돼요. 면접관이 우리 지원자 역량은 충분한데 저희가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 쪽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쪽 직무에 저희가 선발한다고 해도 저희 회사 오실 거예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자, 절대로 여러분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한 직무에서 선발을 하지 마음대로 다른 데 띡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좋기 때문에 얘를 딴 데 보내도 얘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약간 자만감 이런 게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회사의 결정에도 너는 따르는 사람이냐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 보통 일단은 뭐 참고 입사하겠지만 제가 원래 지원한 직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는 뭐 꾸준히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보시고 답변에 이런 약간의 트릭들이 좀 숨어 있죠.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질문 중에 2번 질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2번 질문이나 1번 질문이 같은 건데, 자, 여기 보면은 1번은 우리 회사는 업무 강도가 높은 편으로 신입사원에게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본인의 실무 능력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답변해 보세요. 자, 이거 아재요. 저희 아저씨들 언어로 해석해 보세요. 야근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자, 2번. 자기 개발에 관심이 높은데 우리 회사는 순환 근무 제도가 한다. 지원자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지원한 이유가 뭐냐? 아, 비슷비슷하죠. 이런 질문들이. 자, 이게 워낙 회사에서 명령한 거를 잘 안 듣고 조기 퇴사를 하는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런 거는 준비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준비해 놓은 셋업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답변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디를 지원하시든 이런 질문은 뭐 한두 개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학업 성과를 제외하고 뭐 얘기해봐라. 자, 많은 신입사원들은요, 학교에서 끝나요. 요즘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적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얘기만 줄창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접관이 계속 학교 얘기만 하면 학업 성과를 제외하고 또는 막 아르바이트 얘기만 계속하면 자, 아르바이트 다녀했던 거 제외하고 워킹 홀리데이 얘기만 줄창해요. 자, 호주에서 쓰던 일 말고요. 다른 곳에서 했던 것 중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노란불 켜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 있죠. 또 질문표 되게 많죠.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 자, 흔히 이야기하는 취업 스펙, 자기계발형 스펙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원자가 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직무에 연결해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들께서 저를 뽑아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이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지난번에 국민은행 지원 때 되게 좀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지 이런 거 정도는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질문들은요, 솔직히 조금 떨어뜨리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MZ 세대들 우리 지원자 보통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뭐 비판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이런 거. 5번. 자,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봤을 텐데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좀 어려웠어요? 요즘은 다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부정적인 거에 대해 연루된 거 이런 거를 답변 잘 못하거든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이 나왔을 때도요,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요. 일단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지. 여기서 뭐 그냥 뭐 아무나 뭐 빌런을 하나 내세워 가지고 나쁜 애로 만들고 나는 좋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답변하실 때 막 똑같은 얘기 천편일률적인 거 막 하거든요. 뭐 나는 꼼꼼하다. 이 뭐죠? 이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뻔해요.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국토대장정을 갔어요. 그럼 뻔해요. 읽어보면 다. 꼭 누가 다쳐요. 그 가방 누가 들어줘? 내가 들어줘요. 꼴이 나는 기쁨을 같이 다 똑같. 이런 거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표를 좀 보시니까 느낌이 오셨죠? 일단 어떤 회사든 만들어 놓은 질문, 당연히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 그리고 자소서에서 진짜 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 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그냥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어떤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출 문제를 찾아가지고 내가 답변을 준비한다기보다는요,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리스트업해서 내 이야기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면접을 연습을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선발한다. 자, 구글 모두가 일하고 싶은 회사잖아요. 근데 저기 입사한 사람이 뭐 애플 못 가겠습니까? 삼성 못 가겠습니까? 왜 왔겠어요? 여기 정말 오고 싶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면접 볼 때 어떻겠어요? 준비 많이 해왔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안 해온 사람은요, 능력 아무리 좋아도 그냥 떨어뜨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바로 퇴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태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태도의 변화를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면접 전형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 경험 면접, 역량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PT 면접, 세일즈 면접, 그리고 롤플레잉 면접, 뭐 영어 면접, 그리고 협상 면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면접들 보시면은요,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박람회 때 아마 하는 면접들은 대부분 인성, 경험, 역량 면접 중에 하나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해두시면은요, 면접 가서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충분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면접 준비는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대학에서 한 4년 다녔다 그러면요, 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 대학 4년 다니면 9천 시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히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을 많이 나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연구하시고 좀 계속해서 얘기할 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면접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할 겁니다. 또 코로나도 있고 2021년까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번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지역 인재들 대거 등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